정부가 올해 말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린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위한 대형 이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자주국방을 위해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마쳤다는 의미에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며 지난달 KF-21 보람회의 출고식 때와 같은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F-21 출고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한국형 전투기 KF-21 위 시제기 출고를 놓고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축하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사거리와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지면서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음을 자축하겠다는 의미다. 14일 서욱 국방부 장관도 국방과학연구소 (ED) 대전 본사를 방문해 탄도미사일 3종 개발 경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 없이 박종승 신임 소장이 단독으로 보고했고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당시보다 자세한 계획이 담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미사일 전문가 전진 배치는 최근 방산기업들 사이에서는 미사일 생산기업인 주식회사 한화라인 ED를 점령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지대지 미사일 전문가들이 기관 수장 자리에 모두 올랐기 때문이다. 박 신임 소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난 것은 지난 2017년 6월 23일이다. 당시 문 대통령이 충남 태안국방과학연구소 (ED)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가운데 첫 사거리 800km 국산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2식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현무-2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이번 소장에 임명됐다는 후문까지 돌고 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자주국방은 미사일 개발과 직결한다는 것이다. 현무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미사일 전문가는 또 있다. 고에너지 전문가가 첫 여성 부소장인 정진경 부소장이다. ED의 인자인 부소장 자리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70년 ED 창설 이후 처음이어서 내부에서 조차 깜짝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모두 미사일 전문가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ED는 지난 4월 1본부 등 3개 본부에 나뉘어 있던 미사일 연구개발 조직을 통합 강화해 미사일연구원을 신설했다. 검은색 위쪽 삼각형 현무-4 시리즈는 ED는 발사 지점에 따라 지상에서 발사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현무-4에서 1, 함정에서 발사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현무-4에서 2,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대지 탄도미사일 SLBM은 현무-4에서 4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무-4에서 1는 탄두 중량이 2톤, T으로 현존 최강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갖는다.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는 뚫을 있어 사실상 전술핵급 위력에 달한다. 현무-4에서 2 미사일은 3만T급 경항공모함에, 현무-4에서 4 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해군은 한국형 구축함, DDH-24400T급 등 함정의 순항미사일인 해성-2나 천룡을, 214급 잠수함에는 순항미사일 해성-3를 장착해왔다. 현무-4에서 2와 4에서 4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름에 따라 해군은 SLBM 장착을 위해 도산안창호함 발사대를 수평발사대에서 수직발사대 6개로 변경했다. 문제는 현무-4에서 4 SLBM이다. 군은 SLBM 지상 사출 시험을 마치고 연내 수중 사출 시험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산 안창호함 핵심 부품 개발에 차질을 빚으면서 양산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도산 안창호함 핵심 부품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중형 잠수함으로 계획된 2차 3600T급 세척, 3차 4000T급 이상 세척 등도 차질을 생긴다. 이어 4000T급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도 불확실해진다. 2.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가능, 미사일 주권, 42년 만에 완전 회복. 한국군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 족쇄로 여겨졌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로
미사일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한국은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수시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로켓 기술도 더욱 진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1979년 한미 합의로 미사일 지침이 설정된 이후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선언한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최대 사거리를 180km, 탄두 중량을 500kg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점차 커지면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의 상한선을 늘리는 방향으로 차츰 완화돼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2917년 11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거리 1000 물결표 3000km 중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현재로선 더 많습니다. 군과 정부가 SLBM을 탑재하는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사거리 1000km 탄도미사일은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중국 베이징과 일본 도쿄 등도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거리 2000km 이상이면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 최대급 탄두 중량을 자랑하는 괴물 미사일 현무-4 개발에 성공한 만큼 이론상 탄두 중량을 줄이면 단시간 내 사거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미사일 사거리 제한 해제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게 되면 미국은 직접 한반도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중국이 이에 격렬히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3. 1. 방위장관 북한 탄도미사일은 1월 열병식 등장한 신형 기시 노부오, 안 신부 일본 방위장관은 26일 북한이 전날 발사한 두 발의 미사일에 대해 지금까지 발사된 적이 없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라 분석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기시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열병식에 등장했던 미사일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보 분석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며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확고히 하고 평화와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상케이신문 온라인판은 앞서 북한이 올해 1월 북한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기념해 실시한 열병식 때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등장시킨 바 있다면서 당시 해당 미사일은 5축 10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EL에 탑재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방위성 분석에 따르면 신형 미사일은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고도를 날아가다 착륙 전에 재상승하는 등 변칙적인 궤도를 그릴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방위성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기시 장관은 한국 시간 25일 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나 중국 해경국의 무기 사용 승인 등에 관해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카 마사미, 강진신, 방위성 차관은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차관보 대행, 인도 태평양 안전보장 담당과 전화로 회담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일본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견해를 확인했다. 이들은 한미일 3개국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과 각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